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돼. 저는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 먼저 점근선 찾으라고 그랬지. 점근선 얼마니? 마이너스 3. 지수식을 0이라고 가정했을 때 y값이 점근선이라고. 그럼 평면 직교좌표에 제가 그려봤을 때 y는 마이너스 3. 얘가 점근선입니다. 얘랑은 절대 만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제가 편안한 점 찾으라고 했죠. 편안한 점. 일반적으로 지수가 0이 되게 하는 점. 자, 그럼 지수가 0이 되게 하는 점은 x가 얼마일 때? 얘 2, 마이너스 2 지나지? 2 집어넣으면 5의 빵제곱이니까 1이고 1 빼기 3이면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럼 2, 마이너스 2면 눈대중으로 한 여기 어딘가 지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밑이 얼마입니까? 5죠, 지금 5. 5입니다. 5니까 증가함수고 이렇게 올라가야겠지. 물론 y절편을 찾으셔도 상관없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돼요. 자, 그럼 지수함수는 정의역에는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실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치역은 어떻게 제한되지? 마이너스 3 초과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니은은 맞지? 니은이래. 2번. 1번도 맞죠. 정의역은 실수 전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정의되고 하지만 점근선 위쪽으로만 그려지니까 함수값은 마이너스 3 초과로만 나오고 자, 3번. x의 값 증가하면 y 값 증가한다. 증가함수 맞니? 맞네. 증가함수 맞고요. 4번. 얼탱이도 없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이런 거 틀리면 퇴원이야. 점근선의 방정식이 뭔 x는 2야. y는 어쩌고 나와야지. 그냥 4번이죠. 그리고 제2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것도 맞지. 저는 그림 그려봤습니다. 자, 이제 그래도 저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를 했나 좀 봐야 돼서 바로 밑에 거다 한번 볼게요. 이번엔 반대로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해석을 해봅시다. 얘는 지금 딱 봤을 때 점근선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면 b는 바로 구할 수 있지. 그냥 마이너스 2네. 아이고 쉬워라. 근데 하나 더 힌트는 뭐 주어졌지 지금? 정점, y절편 주어졌지. 0,1 지난다라고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스파게티가 먹고 싶지? 시켜달라고 그래야지. 구할 수 있지. 여기 저기 건너서 저 위로 올라가면 다 음식점 이름을 모르겠어. 저는 배달 음식 셔틀이 지연쌤이기 때문에 지연쌤한테 오더를 내리면 지연쌤이 시키기 때문에 항아리 무슨 스파게티인데 거기 되게 맛있어서 맨날 먹어요. 안 알려줌. 나 혼자 먹어야지. 자, 297번 한번 도전 해봐. 포화들이 안 되는 것 같아. 전 영역에서. 우리 반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자, 301번 한번 봅시다.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 위의 두 점 AB에 대하여 직선 AB의 기울기가 3이고 AB는 2루트 5다. AB x좌표를 각각 A, B라고 할 때 어쩌고저쩌고 구해주세요. 자, 먼저 문제를 읽고 판단을 하셔야 돼. 그래프를 아주 이쁘고 아름답게 그려야 될 거냐 아니면 대충의 개형만 그려도 될 거냐. 얘는 대충의 개형만 그려도 될 것 같아. 왜 그래요? 라고 하면 당신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야겠지. 많이 풀다 보면 얘는 정확한 뭐 좌표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3의 x제곱이니까 일단 올라가는 건 확실하지. 쭉 증가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두 점을 잡았는데 그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3이라고 했어. 그냥 3이 되게 대충 잡아. 원래는 더 급격해야겠지만 저는 한 요 정도만 잡아볼게. 그리고 지금 뭐래? 이 선분 길이가 2루트 5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점의 x좌표를 각각 A, B라고 할 때 자, 두 점의 x좌표를 A, B라고 했으면 y좌표는 자동으로 뭘까요?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근데 3의 b제곱 마이너스 3의 a제곱이면 즉 얘랑 함수값의 차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학교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1학년 때도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기울기가 3이라고 주어졌어.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3이래. 그리고 지금 이 비스듬한 빗변의 길이가 2루트 5라고 주어졌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죠. x축 평행하게 y축 에이 병신 맞나? y축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봤을 때 얘가 기울기가 3이라는 건 여기를 k라고 했을 때 여기가 몇 k입니까? 3k란 얘기죠. 항상 이렇게 그려서 어떤 기울기가 주어지면 다른 변의 길이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k제곱 플러스 3k의 제곱은 9k제곱이고 얘가 20 나오겠네. 자, k제곱은 2 나오겠죠. k제곱이 2면 k는 지금 변의 길이니까 양수입니다. 루트 2야. 자, 그럼 3k는 얼마야? 자, 그럼 3루트 2가 답이지롱. 왜지? 마지막에 물어본 게 y좌표의 차니까 얘에서 얘 뺀 게 그대로 답이죠. 오케이? 다시 한번 제가 당부하는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어떤 차, b를 물어보면 둘 다 각각 따로따로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그래프에서 한번 표현해 보면 뭘 구하라는 건지 좀 출제자의 의도가 더 정확하게 보이실 거고 자, 그 다음에는 한번 풀어보길 제가 당부할게요. 302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 문제. 시간을 제가 많이 드리지는 못하겠고 문제는 여전히 제가 이 그림이 좀 작은 것 같아서 이쪽에 좀 크게 그려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푸신 분들은 다행이고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자, 이게 4의 x제곱이라고 하고 이렇게 완만한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둘 다 0,1은 지나겠죠? 근데 여기 어딘가 p를 잡았대. 너무 멀리 접은 것 같아서 갑자기 심리적으로 안으로 이렇게 됐어. 비웃지 마셈. 네가 그려봐.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옆으로. 이 펜도 아니고. 당신들이 판서해보면 글씨 쓰기 게 어렵다는 거 알 거야. 자, 점 P에 대하여 선분 OP를 다음 함수의 그래프가 1대3으로 내분한다. 지금 이게 선분 OP죠. 이 OP를 요 감소 중인 지수함수가 내분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선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곡선이 이렇게 잘려서 1대3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문장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그림에 표시해 보면 1대3 이런 느낌인 거지. 선분 OP가 있는데 걔를 얘가 이렇게 1대3으로 내분한다라는 건 1대3으로 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P의 X좌표 물어봤습니다. 얘는 그나마 마지막 조건이 편한 게 방정식에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어? P의 X좌표를 물어보면 P의 X좌표를 미지수로 둬야지. 그게 기본이죠. 그럼 저는 P의 X좌표를 K라고 할게요. 그럼 Y좌표는 뭐 4의 K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저는 P를 구하려고 노력을 할 거야. 구하려고 노력할 텐데 아니 그러면 이 직선을 구해야 될까? 구할 수도 없지만 직선을 구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분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닮은 비로 구하려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X축 아래쪽에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볼게. 뿅. 자, 이 작은 삼각형이랑 커다란 삼각형 닮음인 거 맞지? 맞아? 이쪽도 1대 3이 돼야 되는 거 맞죠? X좌표가 얼마일까요? 요 놈은 K로 표현하면 4분의 K지. 그냥 쉽게 생각해. 이 커다란 삼각형의 빗변은 4고 작은 삼각형의 빗변은 1이야. 닮은 비가 1대 4지. 근데 이쪽 점이 원점이니까 X좌표도 4분의 1만큼 줄이고 Y좌표도 4분의 1만큼 줄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요 놈의 4분의 1이고 이 점의 y좌표도 요 놈의 4분의 1일 거라고. 줄였잖아. 4분의 1로. 그리고 나서 봤더니 지금 저는 P의 x좌표를 K라고 둔 거예요. 근데 이 점을 K로 표현했는데 이 점은 요 지수함수 위의 점이지. 이 지수함수 위의 점이란 얘기는 이 관계식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건 왜 빠지지? 자, 그럼 여기다 4분의 K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아주 간단한 지수 방정식꼴만 풀어내시면 되겠네요. 자, 이건 이제 천천히 씁시다.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4분의 K제곱. 얘는 4의 K제곱은 2의 2K제곱이고 그거 나누기 4니까 이렇게 빼주시면 되죠. 이 정도 지수 연산은 1단원에서 연습했지. 했나? 했겠지. 그럼 이제 둘이 같으면 되잖아. 양변에 곱하기 4 하시고 자, K는 9분의 8 나오죠. 9분의 8 됐어요. 이거는 아주 고전이고 여러분들 잘 풀어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이 지수함수를 이용한 대소 비교는 저는 307번 정도만 보고 넘길게요. 여기는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에 대소 비교를 말합니다.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습니다. 라지 A부터 볼게. 먼저는 지수꼴로 표현하는 게 좋겠지. A가 1보다 크다라고 주어졌고 지금 라지 A는 그러면 제가 지수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고, 그치? B는 이렇게 되겠고 C는 자, 이렇게 되겠죠. 이놈의 대소를 비교하래. 근데 밑에 써있는 스몰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지, 이 로그함수는. 그럼 지수가 크면 클수록 큰 거죠. 그럼 저는 지수만 대소 비교를 하면 됩니다. 요 놈만 대소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 그럼 여기서 학생들이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겠지. 직관적으로 그냥 푸는 학생. 어느 게 제일 클까요? A. 아니 A가 큰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대충 자연수 n이라며 이 정도 집어넣어보면 얘는 2분의 3이고 3분의 4고 4분의 5지. 2분의 3이 제일 큰 거 아니야? 지수가 클수록 크다며. 그렇게 해서 그냥 바로 A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 B, C라고 골라내시는 분도 있겠고 조금 정확히 뜯어보면 저는 이거 세 마리의 대소 비교를 해야 돼요. 세 마리의 대소 비교인데 이 식을 봤을 때 다 통분하기는 좀 껄끄럽겠지. 어떤 차를 이용한 대소 비교는 조금 껄끄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왠지 나누고 싶지 않아? 분모 분자가 동차식이니까 제가 쪼개 써볼게. 얘는 이렇게 쓰면 1이고 이렇게 되겠고 얘는 1 플러스 얼마일까요? 얘는 이렇게 써볼 수 있겠지. 똑같이 1이 나오고 그럼 n은 자연수이므로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 수는 작아지는 거지. 그죠? 그럼 얘가 n보다 n 플러스 1이 크고 n 플러스 1보다 n 플러스 2가 크니까 분모가 크니까 반대로 부등호 이렇게 되겠고 얘도 그냥 이렇게 되겠죠. 밑이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밑이 0에서 1 사이면 반대고요.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308번 정도는 주의 깊게 여러분들 과제로 해보시고 자, 그 다음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냥 쉬운 계산이 있고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아주 쉬워요. 그냥 쉬운 건 제가 하나만 잽싸게 보고 넘어갈게.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입니다. 밑이 2니까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으나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일 거예요. 근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제한이 돼 있대. 그럼 이 그래프는 실제로는 요만큼만 그려진다는 얘기죠. 어디서가 최대값이겠니 그럼? 1일 때가 당연히 최대값이죠. 최대값이 1이라고 주어졌잖아. 그럼 1일 때는 x에다 1 집어넣은 거니까 2의 제곱이면 4고 이게 1이래. k는 마이너스 3 나오지. 뭐 이 정도면 그냥 개 쉬운 거고, 하지만 당신들이 어려워하는 건 311번 정도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311번. 일단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a를 어떻게 범위를 나눠야 될까? 0에서 1 사이랑 1보다 클 때, 1일 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1이면 상수함수니까 절대 최대값, 최소값의 8배가 될 수가 없어요. 똑같겠죠. 첫 번째는 0에서 1 사이다. 라고 하면 얘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 근데 정의역이 0부터 3으로 제한돼 있대. 그럼 F0이 최대값이고 0 집어넣어 보시오. A. F3이 최소값이지. 맞죠? 근데 조건이 최대값이 최소값의 8배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 8을 곱한 게 이놈 나와야 되죠. 자, 그리고 지금 A는 0보다 큰 상황이니까 제가 A로 약분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만족시키는 실수 A는 뭐밖에 없니?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은 이 범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맞지. 이렇게 하나 구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A가 1보다 크다. 그럼 증가함수죠. 이게 이차함수보단 편한 거예요. 증감이 변화가 없잖아. 자, 이번에는 그럼 F0이 최소값이죠. F0. 아까 F0 구했네? 거기다 8배를 하면 최대값 F3이 나와야 되지. 3일 때가 최대잖아. 자, 얘도 마찬가지. 0이 아니니까 나누셔도 상관없고 스몰 a는 2가 나오겠죠. 얘도 1보다 크니까 둘 다 답이지. 두 개 더하시면 2분의 5 나오겠지요. 됐습니까? 자, 여기는 저는 두 번째. 지금 유형 6은 사실 뭐 이렇게 단독으로 시험 문제 출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유형 7 정도는 돼야. 이런 계산은 절대 틀리지 마시고. 자, 정의역이 2 이상 5 이하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의 곱을 구해주세요. 일단 밑을 봤을 때 얘는 증가함수죠. 즉 지수 자리가 크면 클수록 큰 거고 작으면 작을수록 작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나는 요게 불쾌하게 2차식이네. fx라고 두고 먼저 fx의 범위를 구해볼게. fx의 범위는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이차함수 우리 배웠고 정의역도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죠? 대칭축 어딥니까? 4. 오케이. 4인데 문제에 제한된 정의역이 2부터 5라고 나왔어요. 2는 2칸 왼쪽, 5는 1칸 오른쪽. 그럼 이 그래프는 요만큼만 보겠다는 얘기죠, 지금. 맞습니까? fx가. 그럼 얘는 어디서가 최대값이야? 2일 때가 최대죠. f2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값입니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4일 때가 최소값이죠. 이렇게 되지. 그지? 됐습니까? 그 다음 끝났네. 이 한 번만 더 그냥 합성함수처럼 구해내시면 끝이에요. 얘가 가질 수 있는 지수 자리가 가장 작을 때가 마이너스 11이고 가장 클 때가 3이래. 그럼 이 전체의 최대값은 지수가 가장 클 때 이거고 최소값은 지수가 가장 작을 때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에 둘이 곱해달라고 했습니다. 둘이 곱하면 3의 마이너스 8제곱 나오겠지. 근데 틀렸어. 뭐가 틀렸지? 여기 15였어. 죄송. 이렇게 되지. 일자를 하나 안 썼습니다, 제가. 자, 그럼 둘이 곱하면 3의 제곱이니까 9 나오겠죠, 9. 자, 그 다음 대표 내용. 자, 얘는 3의 x제곱 제가 치환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아, 유형 8부터 먼저 하나만 보자. 이게 뭐야? 자, 정의역이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을 때 x는 a의 최대값, c의 최소값 d를 가지는데 어쩌고 저쩌고 구하여라. 얘는 뭐부터 먼저 해야겠니? 치환 먼저 해야겠죠. 치환. 이 x제곱. 을 t로 치환해야 될 거야. 같은 식이 반복되는 형태니까. 그러면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라고 했죠.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정의역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으면 x가 이거 증가함수니까 마이너스 1일 때가 t가 가장 작겠고, 그죠? x가 2일 때가 t가 가장 크겠지. 이건 뭐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여러분들 좀 보기 불편하니까 제가 그냥 2분의 1이라고 쓰고 이렇게 됐습니다. 되지? 자, 그럼 얘를 저는 t로 표현할게요. y는 4의 x제곱은 이놈 제곱한 거지. t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2 하나 앞으로 뺏었으면 마이너스 2t 이렇게 될 거예요. 또 2차 함수의 최소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t에 관한 2차 식이고 아래로 볼록입니다. t가 1일 때. 자, 그런데 이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자동으로 제한이 됐지. 2분의 1부터 4까지입니다. 이만큼. 그럼 t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야? 1일 때. t가 1일 때 최소값입니다. 자, t에다 1 집어넣어 봅시다. 얼마 나와요? 2. 그 다음에 t가 4일 때가 최대값이죠. 그럼 16 빼기 8 플러스 3이니까 11 나오지. 최대값은. 자, 그럼 저는 최대값, 최소값은 구했어요. 최대값은 11이고 최소값은 2입니다. 근데 얘랑 얘를 구해야지. x값입니다, 저건. 자, 그럼 최소를 가질 때는 t가 1일 때야. 근데 t가 뭐였냐면 아까 2의 x제곱 아니야? 2의 x제곱이 1이 될 때 최소가 되니까 그때 x값은 0이 되겠고요. t가 4일 때 2의 x제곱이 4일 때가 최대니까 그때 x값은 2가 되겠죠. 자, 그럼 최대값을 가지는 스몰 a는 2고 얘는 빵 나오네요. 그럼 a, b, c 아까 b는 얼마였니? 11이었나? a, b, c 더하면 13이고 d는 갖다 빼라고 했으니까 11 나오겠네. 1번. 할 수 있겠죠? 응,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어야만 해. 부지런히 쭉쭉. 자, 320번. 다음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얘도 그러면 먼저 치환을 해야 되는데 얘는 방금 전이랑 다르게 3의 x제곱 치환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죠. 만약에 얘를 제가 t라고 하면 얘는 t분의 1이고 t제곱이고 t제곱분의 1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식 나와요. 이때는 통째로 치환하라고 했죠. 이거 더하기 이거를.
얘를 하면 안 되나요? 안 돼. 얘를 치환해야 이걸 제곱하면 9의 x제곱이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t의 범위 뭘로 구한다고? t 범위 제한되잖아. 뭘로 제한돼? 하얗게 잊었어. 산술평균, 기하평균. 왜? 얘네 둘은 무슨 관계? 역수관계. 둘이 곱하면 1이면 역수라고 했죠.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지수식이니까 무조건 양수예요. 그러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에서 두 양수의 합은 2 루트 둘의 곱보다 같거나 큽니다. 근데 둘이 역수니까 뒤에 거 1이고 2 이상으로밖에 안 나오죠. 내가 x에 뭘 집어넣더라도 t는 2 이상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이 제한된 범위들을 찾는 게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범위에서 제일 중요해요. 지수로 구해서는. 치환을 하고 최대 최소를 보통 구하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를 반드시 찾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거 양변 뭐 합니까?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하면 9의 x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2의 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면 9의 마이너스 x제곱이 t제곱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는 또 얼마입니까? 1이죠. 1. 그러면 2 곱하기 1이니까 2구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저는 얘를 t로 치환했고 얘는 t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저 주어진 y라는 식을 t로 표현할 거지. y 6t. 뒤에는 요거. 이렇게 되지 않아?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 대칭축 어디? 3. 근데 t가 뭐 이상만 가진다고? 2. 이렇게만 그려지는 거죠, 그럼. 아무튼 최대를 가지는 t는 3입니다. 그럼 3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t에다 3 집어넣으시면 11 나오죠. 됐습니까? 이거는 뭐 풀기만 해봐라. 풀겠지. 무조건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수방정식 제가 잽싸게 뿅뿅뿅 하고 넘길게. 이거는 뭐 제가 볼 땐 어려울 게 없어요. 아니야. 당신들 기준이야. 당신들 기준이. 아, 네. 자, 정수 x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이거 밑이 통일이 되니 안 되니? 밑을 얼마로 맞춰야 될까요? 5로 맞추면 되지. 그럼 얘는 5 곱하기 5의 2분의 1제곱이니까 5의 2분의 3제곱이죠, 그냥. 이 정도 암산은 돼야 되고. 자, 25는 5의 제곱이죠. 25는 5의 제곱이니까 지수법칙에서 2랑 얘랑 같다 곱하면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2분의 3x제곱이 이거 지수법칙으로 얘랑 똑같으면 되겠네. 밑을 통일했으니까. 자, 그럼 양변에 2 곱하고 식 좀 정리해주면 이렇게.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2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무슨 수 구해달래? 정수. 정수니까 2 잽싸게 골라주시고 넘기시면 되겠네. 됐죠? 이거는 이제 양쪽이 다 단항식일 때를 말하는 거고, 이렇게 같은 식이 반복될 때 이거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치환했죠. 제가 뭐 저걸 풀어 쓴다라고 하면 이건데 4의 x제곱을 제가 t로 치환해 볼게. 그럼 t는 지수식이니까 무조건 양수죠. 이번에 x의 범위에 제한 없습니다. 아무튼 지수식이니까 무조건 양수야. 그러면 앞에 있는 건 t가 되겠고, 얘는 뭘까요? t로 표현하면 t분의 1이지. 앞에 4의 제곱은 16이고
자, 그럼 우리는 다항방정식밖에 안 배웠어. 양변에 t를 곱해서 다항방정식으로 바꿔야 돼. 자, 그럼 t는 2 또는 8 나오네. 그죠? 2 또는 8이 나옵니다. 그럼 뭐가 t였냐? 4의 x제곱이 t였죠. 4의 x제곱이 2가 나와도 되고 4의 x제곱이 8이 나와도 됩니다. 이제 얘는 방금 전에 했던 지수방정식 밑을 다 2로 맞춰내시고 여기서 얘는 1이 생략된 거니까 2분의 1이고요. 2분의 3이죠.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달라고 했어요. 그냥 답은 1 나오겠지. 됐습니까? 잠깐 한번 335번 한번 풀어보세요. 연립방정식 뭐 연립만 하시면 되는 거고 어느 정도 기억하는지 제가 지금 감이 없어서 이래서 제가 테스트를 시중교재를 볼라. 다음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얘도 밑을 통일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둘 다 밑이 x니까 지수법칙 써도 되나 봤더니 양수니까 당연히 쓸 수 있죠. 그냥 더하시면 되고 음수는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음수인 경우는 거의 없지. 자, 얘랑 얘랑 곱하면 2x. 자, 얘는 굳이 우리가 개념 교재로 할 때는 밑과 지수에 모두 변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문제에 힌트가 있어요.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근이 하나보다는 많게 나와야겠지. 뭐 출제자가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면 2개 이상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얘랑 얘랑 같을 때 이미 밑은 같으니까 그럼 그때 x는 8이 나오겠고 근데 한 가지 경우를 제가 더 주의해달라고 했어요. 지수가 다르더라도 밑이 얼마면 등호가 성립하지? 1이면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1이니까 이 케이스는 따로 고려하라고 했어요. 맞죠? 그럼 둘이 더하면 9.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지 않음? 전혀 관심이 없다. 아무도 관심이 없음. 당신들이 못하는 부분은 뻔해. 내가 볼 때 이쪽 부분이야. 여기랑 부등식은 어차피 등호 관계만 유의하시면 되니까 잠깐 내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번 풀어봐.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큰 틀에서 지금 지수 방정식이죠. 지수 방정식입니다. 일단은 먼저 식을 좀 정리했으면 여기서 3은 앞으로 하나 빼서 쓰고 A는 넘기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하지? 치환을 하지 않아요? 치환을 합니다. 3의 x제곱을 t라고 아마 치환하겠지. 그럼 t는 양수밖에 안 나오지. 양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이 방정식 자체가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여기서 냅다 판별식을 쓰면 안 된다고.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 지금 애초에 저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그 두 실근은 x값을 말하는 거죠. 근데 나는 치환이라는 과정을 거쳤어. 변신시켰다고. 그러면 범위도 바뀌고 조건도 바뀌는 거를 유의하셔야 돼. 지금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잖아. 요 놈이. 두 실근을 가지려면 t값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2개만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다. 양수근이 2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 부분 이해돼? 제가 이렇게 치환해서 풀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와. 하나는 3, 하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면 3의 x제곱이 3이 되는 실근은 있지만 3의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실근은 없죠. 이렇게 근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러면 치환하면서 범위 자체가 바뀌었어요. 모든 실수를 가지더라도 t는 양수밖에 안 되니까 이 조건 자체가 이 방정식은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건 심플하게 표현하면 서로 다른 무슨 근 가지면 돼?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가진다로 조건이 바뀌는 거라고. 제발 이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정확하게 적용하셔야 돼. 치환할 때 가장 유의할 점이에요. 이게 수학 2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중에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문자로 대체해서 표현할 때는 조건이 바뀌는지 범위가 바뀌는지 꼭 확인해달라는 얘기. 아이고 숨차.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은 그래프까지 그릴 필요는 있습니까? 없죠. 이건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어요. 2차 방정식에서. 어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두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세 번째 뭐 두근의 곱이 0보다 커야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판별식 이렇게 되겠고 두근의 합은 3이니까 이미 0보다 크니까 볼 필요 없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a, 얘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0보다 작아야겠죠. 다 만족해야 되잖아. 다 만족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9 초과 0 미만. 자, 제가 부등식은 방정식이랑 똑같으니까 생략하고 여러분들 오늘의 라스트 집중해서 356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내가 장담하는데 또 절반은 틀릴 거야. 근데 오늘 라스트 5분만 집중을 해. 잘 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절대 부등식이죠. 근데 다항 부등식이 아니라 지수 부등식이에요. 그럼 일단 저는 3의 x제곱을 치환을 할 거야. 치환하는데 또 얘기하는데 t는 음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t는 양수밖에 안 돼요. 그럼 제가 이 부등식을 다시 썼을 때 얘는 3의 x제곱의 제곱이니까 t제곱이고 얘가 항상 성립하면 되죠. 오케이.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 그러면 얘가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항상 성립해야 됩니까? 관심.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성립할 필요가 없어. 언제만 항상 성립하면 돼? 0보다 큰 범위에서만 항상 성립하면 된다고. 여기서 절대 판별식 쓰시면 안 돼요.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서 2차 부등식이네 히히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판별식이 0 이하 나오면 되겠네 라는 건 범위에 제한이 없을 때, 모든 실수 t일 때 얘는 조건이 바뀐다니까. 바뀌는 거 관심 좀, 신경 좀. 모든 실수 t가 아니라 양수일 때만 항상 성립하면 돼. 이 범위에서만. 이 범위에서. 근데 아니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답 나오는데요. 이 문제는 답이 나온다고. 학교 시험은 그렇게 안 내요. 얘는 최대값이 결국 똑같기 때문에. 아니 그게 뭔 차이가 있어요 라고 하면 이걸 t축이라고 합시다. t가 양수에서만 항상 0 이상이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려져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더라도 양수일 때는 항상 0보다 같거나 큰 거 맞잖아. 맞죠? 그럼 뭐를 기준으로 지금 이 식을 두 개로 구분해야겠니? 축 알아? 지금 여기? 축이 변수잖아. 축이 a잖아. 집에 가고 싶어서 대답도 안 하는구만. 대칭 축이 a인데 a가 이쪽에 있으면 즉 a가 0보다 작으면 어디를 살펴보면 될까요? 이 함수를 제가 ft라고 했을 때 f0만 살펴보면 되지.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더라도 양수일 때는 항상 함수값이 0 이상이니까 0일 때 y절편만 살펴보시면 된다고. y절편. 자, 근데 얘는 y절편이 이미 0보다 크네. 그죠? 이미 0보다 큽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대칭축이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항상 9를 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쪽에 있든. 이렇게. 자, 그러면 A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성립하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 대칭 축이 0 이상인 경우. 0 이상인 경우면 이쪽인 경우면 T축 아래로 처지는 점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이 위로만 그려진다는 얘기는 무슨 값을 봐야 되지?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나머지 자동으로 0 이상이죠. 이때는 대칭 축에서의 함수값. 지금 대칭 축이 A잖아. FA를 살펴보셔야 된다고. 자, 빨리 풀어내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걸 만족시켜야 되니까 0 이상 3 이하입니다. 맞죠? 그러면 A가 0보다 작아도 성립이고 0 이상 3 이하여도 성립이니까 둘을 한 번에 쓰면 A는 3 이하라는 답안이 나와야 맞다고. 오케이? 그냥 한 번씩 쓰면 아마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가 나올 거야. 설령 답이 맞았더라도 그건 잘못된 풀이고 학교 시험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에 함정을 판다고. 치환하면 범위 바뀌고 갑자기 묘수의 표정이 주짓수로 선택을 하는 표정인데 아무튼 치환하면 범위 바뀌고 조건도 바뀐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과제에는